아버지 삼국유사 25화 삼국통일과 문무대왕 범민편입니다. 문무대왕은 신라 30대 왕입니다. 태종무율왕과 문명왕후의 맏아들로 성은 김이고 이름은 범민입니다. 왕후는 파진찬 진선품의 딸 자의왕후이며 한반도 통일의 영웅 김유식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강군 일의 역대 왕들 중 대왕이란 칭송을 받을 몇 안 되는 왕이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냈고 이 땅에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쫓아냈던 왕이니까요. 세계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남이나 북이나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라고 비양하양 그리지만은 문무대왕 때만큼 백성과 임금의 한마음 일심이 된 적은 역사에도 없습니다. 서기에는 재위기간 661년부터 681년 21년간이며 태자 때부터 전쟁터를 떠돌았습니다. 대왕의 생은 전쟁의 역속이었으며 삼국통일 성하 후 신라 천년 역사의 장을 열은 대왕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문무대왕의 용모가 영준하며 철학이 뛰어났다고, 도랑은 바다와 같았으며 위엄은 우레와 같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범민은 영특하고 총명의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여담이지만은 당시 8살 많은 선지식 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작가는 추정합니다. 범민이 어릴 때 서당당 원효가 풍울주 김춘추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어린 범민은 원효를 서당당 하며 큰 형님처럼 따랐던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작가의 장편소설 원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서당당 원호는 진덕여왕으로부터 무술대의에서 장원을 해 환두대도를 하사받는 등 당시 화랑 서당당 원호는 최고의 인기스타였습니다. 아마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능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원효에는 태자 범민의 부인인 자의대자비에 의해 원효와 청산가부인 아유타 공주의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신문왕 때 자의대비가 병안으로 인왕백가조를 열었는데 원효는 그 유명한 금강산매경론을 강신하기 전 대비마마 빈도가 이제야 신세를 갚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만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생 원효를 연구하고 소설을 쓴 작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록에는 무효랑 김춘추가 왕이 되자 원효가 수허몰가부 아작 지천주 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려는데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는가 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무효랑 김춘추가 그 뜻을 알아듣고 청산가부가 된 자신의 둘째 딸 아유타를 38세 원효에게 재혼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유타 공주는 우리가 다 아는 요술공주이고 문무대왕 범민의 배달한 누이입니다. 문명왕후의 언니 보이의 딸이라는 말도 있으나 나이를 비교하면 김춘추의 첫째 부인의 딸 고타스의 동생으로 작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 문무대왕과 원효는 천한 매부지간입니다. 문무왕 범민은 진덕여왕 때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에 대항하였으며 아버지 김춘추를 따라 당나라까지 가서 외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641년 백제에게 요충지 대하성을 빼앗기자 외삼촌 김유신을 따라 대하성 탈환다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부왕 태종무효랑이 즉위하자 얼마 뒤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660년 부왕인 태종무효랑의 명을 받아 나당연합군으로 백제 웅진선 전투의 대장군 김유신과 신라 정예군 노만을 거느리고 태자로 참전하였습니다. 8월 2일 소정방의 13만 당군과 김유신의 5만 나당연합군 도합 18만이 백제 웅진성을 포위하자 백제 의자왕은 웅진성 방어 사령관격인 예식진에게 사로잡혀 항복하고 맙니다. 661년 태자 무효랑의 삼국의 통일을 하지 못하고 지병으로 승하하자 태자 범민은 즉위하던 해인 661년 웅산성 우술성을 응거하고 있던 백제 부흥군을 공국에 항복을 받고 운현성을 축조하였습니다.
663년 백제의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德간성의 백제 부흥군을 완전히 토벌하였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일어난 백제 부흥군의 중심 세력은 백제 의자왕의 사촌 동생인 복신과 성녀 도침이었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바다 건너 외에 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에 근거지를 두고 나당 연합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만 결국은 도친과 복신이 서로 싸우다 내변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문무왕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과 함께 당나라 손인사의 정원병과 연합의 백제 부흥군의 근거지인 주류성을 비롯해 여러 성을 동시에 함락하였습니다. 665년 문무왕은 백제 왕자이며 당나라 지원을 받던 웅진도독 부여웅과 하맹을 맺기도 합니다. 문무대왕은 당나라 주둔군 20만의 식량과 어복을 제공하며 신라 백성은 풋뿌리를 먹으며 당군의 식량을 지원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당군을 이 땅에서 쫓아낼 국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668년 당나라 대장군 이적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신라 조정에 많은 군량미 지원을 요구합니다. 다수의 신라 대신들은 고구려 지원을 거부하지만은 김유신은 대동강 이념을 찾아오기 위하여 반드시 식량 지원과 참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노구의 몹을 이끌고 1만의 군사로 수레 2천의 식량을 지원합니다. 이후 나당연합군은 668년에 고구려 보장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당 서린기는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여 고구려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부왕인 김춘추는 약소국 신라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당나라를 이 땅에서 끌어들여 일단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는 성공합니다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당나라는 나서게도 없던 웅진도독부와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신라를 위협하였고 서랍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계림도독의 문무왕 범민을 임명하였습니다. 혹자는 부왕인 김춘추를 외세 당을 끌어들여 민족을 멸망시킨 내국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작가가 누차 말하지만 당시 삼국은 때에 따라 연맹을 맺고 때에 따라 싸우는 지금의 남과 북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물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풍속이었습니다만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약소국 신라는 백제가 대하성을 공격하자 풍정등화 신세로 강대국 땅과 연맹을 맺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백제는 바다 건너 외야 동맹을 맺고 자주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당시 있는 상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역사에 지금이 편견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당 고종은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 지역을 차지하려 했습니다만 문무대왕과 대장군 김유신은 신무기 장창, 구진천의 세뇌 등을 개발하여 3만 정예군으로 20만 당공군을 선제 공격, 매송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연이어 백강으로 상륙하던 당나라 수린기의 5만 당지원군을 격퇴하여 7년 나당전쟁을 끝나고 676년 한반도에서 당군을 완전히 쫓아내어 수군인 삼한일통을 이룩하였습니다. 2년 후 678년 한반도에서 36년간의 삼국전쟁과 나당전쟁이 끝나자 백제를 도왔던 외는 신라의 보복이 들어와 20만 대군을 양병하여 신라 총공격을 준비합니다만 외 계획을 미리 입수한 신라 문무대왕은 신라 부산 금정산에 50리 산성 금정산성을 쌓고 비보사찰 범어사를 창건하자 외는 신라 침공을 포기합니다. 이 대목은 장편소설 원효를 참고하십시오. 문무대왕은 성하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동해에 수장해주면은 호국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간포 앞바다 대왕함은 세계 유일의 수정 왕릉입니다. 문무대왕은 죽어 아들 신문왕에 의해 다시 호국용으로 환생해 나라를 지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만파식적 이야기며 가문사 전설입니다.
26가 삼국유사 제2권 만파식적 기록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왕은 거룩하신 선대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바닷가 감사의 를 창건하였다. 기록은 이러합니다. 문무대왕께서 왜군을 진압하려고 이지를 짓기 시작하였지만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드님이신 신문왕께서 왕위에 오른 해인 개호 2년에 공사를 마쳤다. 금당 돌계단 아래의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었으니 곧 용이 절로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대왕의 유언에 따라 뼈를 보관하는 곳이므로 대왕암이라고 불렀고 저는 감언사라고 하였다. 뒤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이견대라고 한다. 죽어서도 홍룡이 된 문무대왕은 흥무대왕인 김유신과 같이 쌍골죽 대나무 만파식적으로 우리 곁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을 찾으라. 구경거리로 경주를 쏟아내지 말고 문무왕의 정신을 길러보아라. 태종무왕의 유업과 김유신의 훈공이 크지 아니니 아니나 이것은 문헌에서도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문무대왕의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경주의 유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주에 가거들랑 모름지기 문무대왕의 유적을 찾으라. 미술사학자 우현 오유섭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